불에 이렇게 녹여주시면은 이렇게 한 10cm 정도를 이렇게 한번 접어줍니다. 이렇게 묶음 되어 있는 원줄에서 엄지와 검지를 밑에서 위로 딱 집어넣어 주시고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묶음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오죠. 초보자 때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요 끝선에 맞춰서 바늘이 오게끔 잘라주시는 게 다소 도움이 됩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기초적인 꼭 필요한 부품을 이렇게 챙겨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원줄이 아까 제가 1.75호를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5에서 3호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찌 멈춤 고무, 그리고 찌 고무, 그리고 도래, 그리고 찌에 맞는 도래추, 봉돌, 그리고 바늘, 이렇게 닛바까지 이렇게 꼭 필요한 소품입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아까 준비해 놓은 원줄에 하나씩 달아서 실제 낚시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줄에 맞는 찌 멈춤 고무를 달아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침을 살짝 발라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왜 침을 발라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줄에 이제 최초 찌 멈춤 고무를 달 건데요. 찌 멈춤 고무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묶음이 돼 있어요. 요 원줄을 요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마음에 드는 색깔 아무거나 구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한 2cm 정도 집어넣고 손으로 요 고무를 이렇게 당기면은 원줄에 탁 붙죠.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요 손톱을 이용을 해서 탁 당기면은 오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침을 제가 발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 원줄이 새 줄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속품들이 달리게 되면 마찰열이 발생을 합니다. 당기고 빼고 할 때 마찰열 때문에 원줄이 손상이 가기 때문에 침을 이렇게 살짝 한번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올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찌에 맞는 찌 고무 하나를 꺼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하죠. 찌 고무에 보면 이렇게 고무 동그란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관통만 해주시면 유동 고무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이 됩니다. 보통 요즘엔 다 이런 유동 채비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다 믿으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찌 멈춤 고무로 돌아와서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가지고 딱 당기고 침 한번 발라주시고 손톱으로 탁 당기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요 핀도레. 요 핀도레가 왜 필요하냐면 핀도레를 안 쓰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냥 무조건 핀도레는 같이 답니다. 요 핀도레가 꼭 필요한 이유는요. 핀도레 보시면 요 말 그대로 요 핀인데 요 핀을 이렇게 열어서 핀크립을 열어서 봉돌을 이렇게 체결을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요 구멍 속으로 이렇게 넣어서 탈칵 잠궈 주시는데, 핀도레가 유용한 이유는 제가 저뿐만 아니고 이 찌가 여러 가지 찌가 있잖아요. 또는 수심에 따라서 낚시터에 따라서 짧은 찌를 쓸 수도 있고 긴 찌를 쓸 수도 있고 또 바늘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대비해서 그때마다 계속 채비를 새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봉돌만 탁탁 바꿔줄 수 있기 위해서 요 핀도레는 필수 소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핀도레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핀도레 한 봉지 1,000원이면 삽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난간에 부딪히게 되죠. 요 핀도레 봉돌 중요한 건 알았는데 요 원줄하고 핀도레를 어떻게 끼란 말인가. 요거 좀 쉬운 방법도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요 핀도레 끝에 동그란 원에 원줄을 집어넣습니다. 요거
애초에 초리실 매는 방법하고 거진 비슷하죠. 이렇게 관통이 되게 만들고요. 여기서 한 5cm에서 7cm 정도 이렇게 딱 구간을 정해서 딱 잡습니다. 간단하게 딱 잡아주시고, 요 덜럭거리는 요 끝선을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꽈배기 반죽 하듯이 4번에서 5번 정도만 돌려주세요. 어렵진 않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꽈배기를 만들었죠. 그럼 요 끝에 요 덜럭덜럭거리는 또 요 끝선이 나옵니다. 요거를 위에서 아래로 그냥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요 가운데로 이렇게 놓아주시고 탁 잡아주신 다음에 침이 또 들어갑니다. 침으로 여기 아까 제가 마찰열이 생긴다 그랬죠. 그런 부분에는 침을 조금씩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 끝선을 2로 잡아주시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깔끔하게 원줄하고 도래하고 봉돌하고 일심동체가 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아요. 몇 번 해보시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요거보다 더 쉬운 방법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또 저보다도 더 쉬운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방법도 많이 있으니까요.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이제 이렇게 다 채비가 다 되는데 요 끝에 또 덜럭거리는 부분을 이렇게 0.5cm 정도 남겨 놓으시고 잘라 주시면 이렇게 자, 다 됐습니다. 원줄, 찌 멈춘 고무, 찌 고무, 또 찌 멈춘 고무 쭉 내려와서 돌에 봉돌까지 이렇게 모든 채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찌 맞춤법,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0찌 맞춤법을 해보고 낚시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찌 맞춤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찌 맞춤이란 과연 뭘까? 찌를 왜 뭘 맞추라는 거지?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찌는 비중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뜨려는 성질이 있죠.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찌는. 그 다음에 이 봉돌은 절대로 가라앉으려는 성질만 있습니다. 물에서 절대 뜨지 않죠. 찌는 뜨려고 하고 봉돌은 가라앉으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는 고기를 잡을 때 이 찌를 보고 입질을 보고 챔질을 해서 고기를 잡게 되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찌를 물에서 뜨지도 못하고 가라앉지도 못하게 만드는 게 0찌 맞춤 법입니다. 그래서 찌 맞춤은 꼭 필요한 것이죠. 초보자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찌 맞춤을 정성을 들여서 잘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충 찌 맞춤에서 대충 잡으면 되지. 잡힐 수도 있지만 이 찌 맞춤은 하나하나 좀 정성스럽게 0찌 맞춤을 본인의 최선의 나름대로 정교하게 맞추는 법을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찌는 가장 중요한 신호 수단이기 때문에 찌 맞춤법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찌 맞춤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찌 맞춤법에는 여러 가지 찌 맞춤법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찌 맞춤법도 있어요. 마이너스 찌 맞춤법이라는 거는 0찌 맞춤법, 마이너스 찌 맞춤법. 그게 무슨 말이냐 보면 0찌 맞춤법은 요 찌 끝에 보면 우리가 요 케미를 달 수 있는 그 끝에 까만 부분이 있거든요. 그 까만 부분까지를
맞추는 방법을 0점 찌맞춤법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찌맞춤법은 굳이 오늘 배울 필요는 없는데요. 우리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한 마디 내지는 두 마디 정도로 마이너스 좀 더 내놓는 찌맞춤을 해서 오링이나 그런 부속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0점을 맞추고 낚시를 하는 방법을 마이너스 찌맞춤법이라고 보통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초보자분들이랑 같이 낚시를 해볼 거기 때문에 가장 쉽고 기본적인 0점 찌맞춤법, 그리고 완봉돌을 사용한, 제 닉네임이 완봉돌이거든요. 편대채비, 사슬채비, 뭐 등등 채비, 수십 가지 채비가 있는데요. 완봉돌 채비가 제일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너무 복잡한 채비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저를 따라서 원봉돌을 사용한 정통 바닥 낚시를 시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0점 찌맞춤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찌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찌는 찌의 선택은 본인이 낚시할 곳의 수심과 본인이 사용할 낚싯대의 칸수에 비례를 해서 보통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팁인데요. 찌가 요거는 65cm 짜리 찌입니다. 여기 수심은 제가 오늘 낚시할 곳의 낚시터의 수심은 1.5m에서 2m 정도의 수심을 보여주는 붕어 낚시터이기 때문에 제가 65cm 정도 되는 찌를 선택을 했고요. 보통 노지 같은 데는 수심이 50cm도 안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50cm도 안 나오는 수심인데 65cm 짜리 찌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양어장 낚시터나 관리형 낚시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60cm에서 70cm 정도의 찌를 제일 많이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찌의 선택은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찌가 이렇게 준비가 되면 최초에 준비했던 소품의 찌 고무, 요 구멍이 이렇게 보이죠? 요거를 여기서 또 침이 동원이 됩니다. 침을 꼭 안 발라도 되기는 하는데 요것도 마찰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끝에다가 침을 이렇게 살짝 발라주시고 이렇게 꽂아주시면 탁 들어갑니다. 제가 쓰는 채비는 유동 채비인데요. 이렇게 유동이 되기 때문에 이 찌가 유동이 됩니다. 무동이 아니고 유동이 되기 때문에 유동 채비라고 합니다. 찌를 이렇게 달아주시고요. 자, 바늘은 달지 않았습니다. 바닥낚시 0점 찌맞춤법을 오늘 할 건데 바늘은 달지 않고 0점 찌맞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돌이 맨 끝에 있고 찌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수심보다는 이 폭이 좀 작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봉돌은 제가 오늘 4호 봉돌을 사용을 하는데 g수로 치면 4.3g의 g수를 보여주는 봉돌입니다. 이 찌는 찌 제작한 데서 표기하기로는 3.9g의 찌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찌보다 봉돌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찌는 잠수가 될 거거든요. 물에서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까요? 자, 실제 내가 낚시할 곳을 응시를 하고 정투척으로 풀 캐스팅으로 캐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찌가 지금 보셨다시피 물에서 잠수가 되죠. 다시 한번 바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돌이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찌가 서서 저렇게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이게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봉돌을 잘라서 버릴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 봉돌을 조금씩 잘라내어서 더 이상 찌가 저렇게 빠르게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라낼 때는 봉돌이 최초에 이렇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초보자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낚시는 간결하고 깔끔하고 깨끗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봉돌을 하나 자를 때도 가급적이면 예쁘게 자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요 잘라진 봉돌 절대 물에 버리지 마시고요. 우리는 낚시꾼이 아니고 낚시인이죠. 요 봉돌은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납이 안 좋다는 말씀 많이 들었죠? 물고기한테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너무 무리해서 많이 자르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사실 좀 과감하게 자른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잘랐다가는 봉돌을 바꿔야 되는 낭패를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잘라서 다시 정투척으로 내가 낚시할 곳으로 캐스팅을 해보면 저 찌가 이제 서서 내려가야 되는데, 자, 안 내려가죠.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낭패를 볼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부러 사실은 봉돌을 많이 자른 거예요. 자, 저 찌가 내려갔어야 되는데 봉돌을 너무 과감하게 자르게 되면 이 봉돌의 힘이 이제는 찌를 이기질 못하기 때문에 이 봉돌은 더 이상 이 찌에서는 쓸 수가 없는 봉돌이 돼버리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새 봉돌을 다시 껴서 찌맞춤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돌은 버리지 마시고요. 요 3.9g 찌보다 훨씬 가벼운 2g대의 찌를 사용을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봉돌 4호 봉돌 새 것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는 조금 과감하게 자르지 말고 소심하다기보다 조심스럽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너무 이렇게 세게 잘랐거든요. 그래서 살짝 소심하게 끝에만 살짝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또 이쪽 반대편도 조금만, 봉돌 이쁘게 잘라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조금 잘랐습니다. 소심하게. 자, 찌가 잠수가 돼야 될 텐데요. 자, 찌가 내려가서 잠수가, 자, 보이시나요? 끝에 빨간 부분이. 자, 의도하진 않았지만 0점 찌맞춤이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 찌는 전자찌를 오늘 사용을 하는데요. 이 끝에 보시면 일반 찌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일반 찌고요. 오늘 제가 사용하는 찌는 전자찌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요 끝에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요 전자찌는 끝에 주간 케미 꽂이 또는 야간 케미 꽂이가 필요 없이 일체형으로 야간에도 불이 들어오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찌는 보통 이렇게 깜정색 찌고무에 이렇게, 이런 낭패가 있나, 이렇게 검정색 찌고무에 주간 케미 또는 야간에 전자 케미를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죠. 오늘 0점 찌맞춤의 목표하는 0점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에 동동 떠서 이 빨간 부분과 검정 부분만 살짝 보일 수 있게 하는 부분, 그 0점, 그거를 찾기 위한 찌맞춤이었는데요. 지금 아까 봉돌을 이렇게 잘랐는데 의도하지도 않게 바로 0점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님들도, 초보분들도 여러 번 찌맞춤을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내가 봉돌을 얼마나 잘라야 될지에 따라서 몇 번 자르지 않고도 0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낚시가 될 수 있다는 거 희망을 가지시고 찌맞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낙스? 다 내 거야.